LA 시의회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외부 감사를 고용해 긴급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LA 다저스가 진출한 챔피언십 시리즈 열풍에 한인 업소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물류 대란에 따른 경기 부진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북가주 지역에는 이번 달 말까지 겨울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지역에는 미미한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접종자도 한국 내 접종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역당국은 해외 접종자에 대해서 나몰라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어제 발사한 SLBM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대화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제3차전. 오늘은 다저스가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6대5 귀중한 첫 승을 거뒀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접종자에게도 한국 내 접종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던 한국 정부.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해외 접종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한 영주권자 이모 씨. 지역보건소에 격리 면제서를 제출했지만 도착한 뒤 며칠이 지나도록 방역용 QR코드는 받지 못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서 받고 입국하면은 보건소에 등록하면 QR코드 바로 주는 줄 알았는데 일단 보건소 직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 눈치였고요. 지난 7일부터 격리 면제서가 있으면 한국 내 백신 접종자와 같은 혜택을 준다고 발표한 한국 정부. 하지만 정작 방역을 담당하는 지역보건소는 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니까 자가격리 면제서를 이메일로 보내라 그래서 이메일로 보냈는데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답장도 없고 답답할 따름이네요. 한국 정부는 최근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을 경우 격리 면제서와 상관없이 한국 내 접종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한국 여권 소지자, 즉 한국 국적자로 제한했습니다.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자가 격리 면제서가 없이 한국 입국한 사람들도 보건소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입국할 때는 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이 조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에만 해당됩니다. 한국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는 좋지만 좀 더 일관성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월드 시리즈 강력한 우승팀으로 예상되는 LA 다저스가 오늘부터는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물류 대란으로 크게 위축된 타운 경기에 고마운 담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스포츠용품 판매업소입니다. 업소는 평소와 달리 다저스 용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올해도 이겨서 많은 이런 판매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저스에 대한 무슨 컵이라든가 기프트 용품이라든가 플래그라든가 이런 게. 이 스포츠용품 업소는 다저스 경기가 열리면 매출이 3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인난과 물류 대란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업소들에게 다저스 경기는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저스 경기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 또 이제 다저스가 여기 이제 LA 로컬 팀이니까 다저스가 이김으로 해내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저스 게임은 주점과 요식업소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다저스 경기를 중계해주는 업소마다 다저스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하고 나와서 보면 또 이렇게 재미도 있고 하니까.
분주한 하루 일과지만 잠시 틈을 내 주점이나 식당을 찾아 다저스 경기를 즐기는 한인 팬도 많습니다. 원래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그 어머님이 또 동구에서 오시는데 그 전에 또 픽업하기 전에 또 다저스를 조금 봐야 돼가지고 응원하기 위해서. 업주들은 다저스가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승리하기만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 주류점은 오늘 열린 다저스 경기로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LA 다저스 게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구인난과 물류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업소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경기에서 다저스는 아틀란타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다음 다저스 경기는 내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극심한 가뭄과 폭염에 시달려왔던 북가주 지역에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달 말까지 겨울 폭풍이 잇따라 지나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고지대에는 눈 폭풍까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이크타워 지역에는 지난 하루 동안 4인치의 비와 8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지역에는 매우 미미한 강수량만 예보됐습니다. 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력 정치인인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LA시의회는 검찰과는 별도로 직무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뇌물 혐의로 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시의원. 최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있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LA시의회는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에 대해 아예 강제로 직무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이 직접 발의하고 미치 오페럴 부시의장이 동의해 당장 내일 오전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조 부스카이너 등 일부 시의원들은 직무정지 표결 전 즉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도 외부 감사를 임명해 이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재직하던 당시 카운티 정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재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의 사퇴 압박 속에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내일 첫 인정신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이번 기소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달 미 전국의 주택 착공 건수와 신규 주택 허가 건수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9월의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전달보다 7.7%나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착공 건수는 1.6% 감소했습니다. 크게 오른 건설 자재 비용과 노동력 부족이 주택 건설 붐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춰잡았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국제적인 물류 대란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김종원 뉴욕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성장률이 7%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던 IMF가 전망치를 6.5%로 낮췄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이유는 더딘 백신 접종 속도 탓입니다. The resurgence of the pandemic amid initially low vaccination rate has slowed the recovery in the Pacific Asian region. As a result, region's economic growth is downgraded by more than 1 percentage point. IMF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7월 내놓은 것과 같은 4.3%로 유지했고 중국은 지난 연말 전망치인 8%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현상도 우려했습니다. Even though Asia inflation rate is relatively low, if the US had a further increase in inflation rate, that will definitely likely to cause US Federal Reserve to increase interest rate earlier than we expected, and that may have a quite significant implication for the region in Asia. IM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4% 상향 조정해 4.9%로 예측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미국 리더십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트럼프 대통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는 49%로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 미국의 신뢰도는 30%에 불과했습니다. 신뢰도 상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 대부분 지역이었습니다. 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의 예방 효과가 단 몇 개월 만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신 접종 후 5개월이 지나면 예방 효과는 단 3%였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얀센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된 건 지난 6월부터입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특성상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국방 외교 관련 종사자 등이 주로 맞았는데 전체 접종 완료자의 4.3% 수준입니다. 문제는 얀센 백신 예방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제대군인 62만 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88%이던 예방 효과가 5개월 뒤엔 3%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모더나나 화이자의 예방 효과 변화와 비교하면 감소세가 훨씬 두드러집니다. 국내 돌파 감염 사례 가운데 얀센 백신 접종자 숫자가 월등히 많은 것도 백신 효과 감소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국내 얀센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간격을 한 달가량 앞당겨 다음 달에 마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의 자문위원회 권고도 있었고 또 미국 CDC가 이제 교차로 접종한 그런 모든 국내외 근거 자료를 현재 분석하고 있고 같은 얀센 백신보다는 화이자나 모더나로 추가 접종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다음 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거쳐 얀센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시는 백신 미접종자와 기저질환자들에게는 무려 넉 달 동안의 자가격리라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초강력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세르게이 소비안인 모스크바 시장은 60살 이상 시민과 기저질환자는 이달 25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4개월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가까운 병원과 상점을 방문하거나 가벼운 산책 등을 위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사람들은 자가격리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 기간 동안 모스크바 관내 사업자는 60살 이상 직원 전원을 포함해 최소 30% 이상 직원은 재택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이 역시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최근 6개월 사이 코로나19를 앓은 직원은 재택근무 의무가 면제됩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어제 하루 5,70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전체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매일 3만 4천 명 안팎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4차 유행 확산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С 30 октября 2021 года по 7 ноября 2021 года включительно нерабочие дни. 러시아 정부는 일주일 동안 휴무가 시행되더라도 백신 접종을 증명하면 일부 시설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반면에 일본은 새로운 코로나 일상 회복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500명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승재 특보원이 전하겠습니다.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의 프로축구 제1리그 경기장. 입장하는 관중들이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합니다. 경기장 곳곳에는 관중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인공지능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현재 방역 지침 상한을 초과해 10,000명 넘는 관중이 입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시대 일상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첫 대규모 행사 실험입니다. 오늘 도쿄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6명, 일본 전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도 지난 8월 말엔 2만 명을 훌쩍 넘겼지만 최근에는 5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4명까지인 음식점 인원 제한과 밤 8시까지인 영업시간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실험이 모레부터 교토를 시작으로 실시됩니다. 음식점 업주가 손님의 접종 기록이나 음성 증명을 확인하면 인원 제한과 이용 시간을 풀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등 12개 광역지자체에서 검증을 거쳐 이달 말쯤 이른바 행동 제한 완화 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10月中に都道府県との調整を行った上で対策の全体像を取りまとめます。 70%에 육박하는 백신 2차 접종률이 확진자 감소의 배경이라는 분석이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행동 제한 완화는 아직 이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했던 단거리 미사일은 신형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참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어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SLBM 한 발이 해상에서 솟구치는 사진 5장을 공개했습니다. 중앙통신은 5년 전 첫 SLBM 발사를 성공시킨 824 영웅함에서 신형 SLBM 발사가 진행됐다면서 잠수함에서 쏘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형 SLBM에는 측면 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 등 조종 유도 기술이 도입됐고 이는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중앙위 김정식 부부장 등이 현장을 지도했다고 밝혀 김정은 총비서는 참관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건 2019년 10월 북극성 사명 이후 2년 만입니다. 북한은 2015년 SLBM인 북극성 1형, 2019년 북극성 3형을 수중 시험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10시 17분 함경남도 심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60km까지 올라갔고 590km가량 비행한 걸로 탐지돼 신형 SL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만나자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로 추정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 These launches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engage in sustained and substantive dialogue.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시급하게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라며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se launches also underscore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Our offer remains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한미일 3국은 워싱턴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대화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엔도 북한 지도부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지킬 것을 강조해 왔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난처한 입장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은 북한의 요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곽상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종전선언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미치게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한미 공동의 대화 노력에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도 종전선언 논의를 계속 이어가길 고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당근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대로 조건 없는 만남을 거듭 제안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등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We remain open to dialogue. We also have a responsibility to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dressing the DPRK.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고위 당국자 회동을 통해 미국과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반복되는 북한 무력 시위는 부담입니다. 5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난 한미일 정보수장들은 비공개 회동 도중에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먼저 제재 철회를 요구하는데 조건 없는 대화를 미국이 얘기하면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압박용으로도 북한이 이런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일 상국이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무력 시위를 계속하면서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모양새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기소 중지된 해외 한인들의 특별 자수 기간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각 지역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11월부터 재개관합니다. 시니어 센터 측은 지난해 3월 16일 문을 닫은 지 1년 8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며 수업 등록은 오는 26일에서 28일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회관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좌 수는 50%를 줄이고 인원도 15명으로 제한합니다. LA국제공항에 새로운 첨단 주차 건물이 완공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LA시와 공항공사는 공항 센트럴터미널에서 0.5마일 떨어진 지점에 이코노미 주차 건물이 완공돼 오늘부터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들이 미리 온라인으로 주차 자리를 예약할 수 있으며 자동 출입 서비스와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첨단 기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퀸즈 한인타운에서 가장 많이 발부되는 교통위반 티켓은 표지판 무시와 안전벨트 미착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퀸즈 플러싱 109 경찰서와 베이사이드 111 경찰서 등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은 모두 9,474건으로 그중 최다는 1,173건으로 교통 표지판 무시와 이어서 안전벨트 미착용이 1,16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으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라며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한인 이민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하와이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됩니다. 무지개 나라의 유산은 15년 전 하와이로 이민 온 원진영 씨가 시나리오와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감독 본인이 하와이 한인 이민사를 탐색해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11월 4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네, 시진핑 주석을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수준의 버금가는 지도자로 격상시키는 것. 중국 공산당이 이런 내용의 역사 교류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국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입니다. 일본 전자업체 소니의 중국 법인이 지난 6월 새로 내놓은 카메라 광고입니다. 7월 7일 밤 10시에 출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시간은 바로 지난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때와 일치합니다. 소니는 지난 2019년엔 12월 13일 일본군이 중국인들을 무참히 살해한 난징 대학살 추모일에 무선 이어폰을 출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국가의 존엄을 훼손했다며 광고법 위반을 내세워 소니에 우리 돈 1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차라리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일에 신제품을 출시하라며 패러디 광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호주 가수가 함께 부른 중국어 노래도 퇴출됐습니다. 유리심장이란 제목으로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역사 결의를 통해 공산당 100년을 평가하고 새 시대 진입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애국주의를 부추겨 내부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역사 결의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대의 단 2번뿐으로 이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위상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다음은 브라질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에 매달려 먹을 것을 구하는 브라질 시민들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극빈층은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녹색 옷을 입고 생활 쓰레기를 차량에 옮겨 담는 수거원 옆으로 사람들이 여럿 달라붙었습니다. 혹여 다른 사람이 먼저 낚아챌까 싶어 쓸만한 쓰레기를 재빨리 골라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지난달 28일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의 주도 포르탈레자 시내에 있는 한 부유층 동네에서 가난한 이들이 슈퍼마켓 앞 쓰레기 수거 트럭을 뒤지는 모습입니다. 우버 택시 기사 일을 하는 안드레 케이로즈가 길을 지나다 우연히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케이로즈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사람들의 슬픈 모습이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극심해진 브라질의 빈부격차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영상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공유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거리에서 이처럼 쓰레기를 뒤져 생계를 해결하는 주민들이 부쩍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운 주민은 전국적으로 1,900만 명에 달해 2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60만 명에 달하는 브라질에선 높은 실업률과 급등하는 물가로 현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배임 혐의에 해당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작물 회수를 방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누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런 결과가 된 이유론 자신의 지시를 꼽았습니다. 초과이익 조항을 왜 안 만들었냐?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 12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갑질이라고 불릴 만한 일인데 이익이 혹시 1,800억 이상 더 날 것 같으니까 1,000억 정도를 추가 부담시키라고 해서 인가 조건에 붙여서 1,100억 원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말바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특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선 박수영 의원 등이 더 많은 이익을 성남 시민에게 줄 수 있었던 책임을 회피한 것이자 배임이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공권력으로 그린벨트 땅을 강제로 수용해 민간업자에게 1조 6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안긴 사업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국감 직후 SNS에 쓴 글에서 도둑질을 막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작물 회수를 방해해 70%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이 본질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란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제는 반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난데없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태산이 울릴 정도로 요란했지만 잡은 건 쥐 한 마리뿐이란 뜻의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글을 적은 뒤 이젠 쥐를 잡을 때라고 썼습니다. 본인 의혹 해명됐으니 이젠 반격에 나서겠다는 주장을 담은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에선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며 난데없이 전두환 씨를 거론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윤 후보는 전 씨가 군대에서 조직 관리를 해봐서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겼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는데 전 씨를 옹호하는 발언에 당내 경쟁자들은 아무 말 대잔치, 망언 중에 망언, 천박한 철학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수준 낮은 역사인식에 국민이 지쳐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겨냥해선 선거 4연패의 주역이라고 꼬집기도 했는데 홍 후보는 온갖 비리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맞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측에도 각종 의혹이 있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 둘 다 국민들의 선택이 규절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구 경북에서 합동 토론회를 여는데 후보 간 설전이 더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순수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의 관건은 바로 이런 기술입니다. 한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핵심 기술은 엔진에 담겨 있습니다. 75톤의 무게를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1단 엔진은 3,500도의 화염을 뿜어냅니다. 이 열기가 엔진으로 전해지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 엔진을 둘러싼 동체 표면에 차가운 연료가 흐르도록 설계했습니다.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균형 잡힌 300톤급 엔진으로 만드는 이른바 클러스터링 기술 역시 발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기술입니다. 조금이라도 뭐 추력이 그 중에 하나라도 만일에 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는 거죠. 발사체의 방향을 잡는 짐벌링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개 엔진의 연소기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해 로켓이 나아가는 방향을 잡아줍니다. 일정 고도에 오른 다음부턴 로켓 분리가 관건입니다. 3단 로켓인 누리호는 1단과 2단, 2단과 3단을 연결해주는 부분에 인터스테이지라고 불리는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이 인터스테이지에는 폭약이 장착되어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 폭약을 터뜨려 각 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누리호는 오늘 종합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에 우뚝 섭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넣는 공급 라인을 연결하고 발사체 기능 점검을 마치면 대망의 카운트다운만을 남기게 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큰 경기일수록 승부는 작은 실수가 판가름 짓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승패는 정신적인 집중력과 결집력이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LA 다저스가 이딴 실수에도 귀중한 첫 승을 올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집중력이 빛난 3차전 경기였습니다. 이제 시리즈 전적 2대1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병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